2018년 3월 16일에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명박 씨의 검찰 조사 결과,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 소식, 이렇게 크게 두 갈래입니다. 세계일보, MB 특활비 10만 달러 수수만 인정,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측근들이 거짓말을 했다 답변. 그리고 서울신문, MB 1억 원만 시인. 1억 원이 10만 달러지요. 검찰 구속영장 가닥, 이렇게 제목을 달았네요. 검찰의 피의자로 출석한 이명박 씨가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1년 당시 김희중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약 1억 원을 MB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 이런 시인을 받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MB 모른다라거나 조작된 것이다 라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수사팀은 조만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특활비 1억 원 인정, 이건 혹시 빼박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거 하나 인정했는데 이 혐의도 매우 큰 범죄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일자리 대책, 대기업 안 부럽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연 최대 2천만 원 지원. 경향신문,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00만 원 소득 지원. 국민일보, 청년을 중소기업으로 정부 돈 더 푼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한 명당 연간 최대 2천만 원에 육박하는 재정 지원과 세제 지원, 그리고 금융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재원은 4조 원 안팎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조선일보가 곱게 보겠습니까? 조선일보, 또 세금으로 중소기업 가면 1,000만 원 준다. 중앙일보, 청년 일자리 4조 추경한다는데 대기업 일자리 해외로 줄줄 샌다, 이런 제목입니다. 조선일보는 정부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강조하지만 그 내용은 시행 중인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4조 원 안팎의 추가 경정 예산을 어디에 얼마만큼 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했네요. 다른 경제신문, 자유한국당의 의견 또한 그렇습니다.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도 나랏돈 쏟아붓기였다. 그러는 사이 국내 대기업은 해외에서 고용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네요. 이번엔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 채용 비리 엄단, 강원랜드 226명 면직,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채용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을 직권 면직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중국 롯데마트 매각 급물살, 영업정지 1년 만에 첫 실사, 이런 제목입니다. 중국 롯데마트는 이른바 사드 보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매각을 추진해 왔는데요. 중국의 유통기업인 리춘그룹이 중국 롯데마트 70여 개 매장에 대해 현장 세부 실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여러 기업이 매수 의사를 밝혀왔지만 현장 실사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은 여기까지고요. 광고 듣고 김보영 아나운서와 다시 오겠습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구미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잠시 후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패럴림픽은 올림픽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평창 패럴림픽에서 날마다 열띤 응원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연일 화제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패럴림픽 준비 단계부터 애정을 보였는데요. 지난달 19일엔 장애인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직접 출연한 다큐멘터리 영화 우리는 썰매를 탄다를 선수들과 함께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패럴림픽의 막이 오르자 김정숙 여사는 거의 매일 경기 현장에서 선수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는데요. 김정숙 여사의 이런 모습이 매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방송사도 외면한 패럴림픽 경기장에 유쾌한 정숙 씨가 있다며 김정숙 여사의 행보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대통령 부인 이야기입니다. 이명박 씨 부인 김윤옥 씨 관련 소식입니다. 김윤옥 씨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여 원 그리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측의 돈 수억 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수십억 원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22억 원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5억 원이 김윤옥 여사에게 건네졌다고 보고했습니다. MB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액을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MB 측에 건넨 22억 원 대부분이 성동조선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성동조선은 지난 2008년 경영위기를 겪었는데요.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8년 동안 3조 원을 투입하면서 법정 관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동조선의 경영난 타개를 위한 로비 명목으로 MB 측에 돈이 건너갔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MB의 집사로 불리우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2011년 원세훈 국정원장이 마련한 1억 원을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한 바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 소환 조사에서 국정원 돈 1억 원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김윤옥 여사를 비공개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씨는 검찰에서 2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해드린 대로 유일하게 인정한 것은 부인인 김윤옥 씨 측에 전달됐다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나 도곡동 땅과 관련된 실소유자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차명 재산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측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에 대해서 가짜라고 하거나 가족이나 측근들이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일하게 인정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김희중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았고 김윤옥 여사의 관련성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일보 사설 읽어볼까요? 형사소송법상 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는 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다. 판사는 이 중 한 가지에만 해당해도 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검찰도 이런 기준을 감안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도주 가능성은 없지만 왜 없다고 봤을까요? 한국일보가. 혐의가 워낙 중대하다. 100억대 뇌물 혐의에 350억대 횡령, 수십억대 조세 포탈 등 현재의 혐의만도 22여 개에 이른다. 통상 판사는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피의자가 부인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를 넘어 다스 실소유주 관련 문건은 조작됐다라고 하고 과거 측근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허위 진술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노골적인 사익 추구 혐의와 검찰 조사에 임하는 태도는 국민적 지탄을 받을지언정 연민의 여지가 없다. 구속하라는 이야기지요. 이명박 씨의 각종 차명 재산이 영포 빌딩에서 통합 관리된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350억가량이 MB 측에 전달됐다. 이런 진술과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인들은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사무실에서 차명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다스의 비자금 300억 원 외에도 각종 차명 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검찰이 파악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은 경기도 부천 공장과 충북 옥천의 토지, 그리고 서울 용산구 이촌동 상가를 포함해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검찰은 다스 경영진이 1990년대 중반부터 10년 동안 비자금을 조성해 MB 측에 현찰로 건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분식 회계를 통해 매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씩 350억 원가량이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다스는 내 것이 아니며 경영에 개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했는데요. 이른바 이명박 저격수로 불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MB는 겁이 많아 혐의를 인정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2007년 제가 6월 11일 날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처음 이 이야기를 꺼냈었거든요. 네. 그때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반신반의했었는데, 네. 저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그러면서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는 말로 저를 위로하고 지냈던 11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때가 오긴 오더군요. 네. 그래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그런 일이 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만 쭉 했다는데 어떻게 예상했던 바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겠죠. 왜냐하면 원래 너스레를 떠는 데는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니까요. 아하, 예. 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한 것이 방어가 되지. 예. 거기서 만약에 뭐가 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제목이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아마 겁도 상당히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겁이 많으신 분이죠. 그래요? 네. 겁이 많습니까? 겁이 많습니다. 네. 성추문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집중되자 자유한국당이 파상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무공천을 주장하더니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무공천으로 충남도민들께 사죄하라, 이렇게 요구한 바 있죠. 이어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불륜 의혹, 그리고 민병두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대통령의 얼굴이자 입이라고 했던 박수현 전 대변인의 행동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투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는 MB의 검찰 조사보다 미투 운동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저는 MB 지금 문제를 갖고 조사를 받고 또 귀가를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도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국민들에게 큰 새로운 어떤 이슈를 주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 미투 문제입니다.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번져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4월달 5월달 이게 더 초미의 관심이 있겠죠. 국민들께서. 자유한국당에게 불리한 MB 문제는 국민들에게 관심받지 못할 것이다. 국민은 민주당에게 불리한 미투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홍문표 의원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납득이 되십니까? 채용 면접에서 성범죄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원자는 면접관들이 조직을 위해서라면 참아야 한다는 식의 답변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최근 한 공공기관의 입사 면접에서 성폭력을 당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조직이 중요한가, 개인이 중요한가, 조직을 위한다면 성폭력을 당해도 얘기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면접자가 미투 운동을 지지할 것이라고 하자 면접관들의 표정이 곧바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면접자는 그것 때문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한 구직자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연일지 모르지만 성희롱을 당하면 매뉴얼대로 하겠다고 답한 곳에서는 불합격을 받았다. 반면 성희롱을 당하지 않도록 제가 조심하겠다라고 답한 곳에서는 합격을 통보받았다. 김용민 파일. 이명박 씨가 서울시장을 마칠 무렵 고대영 당시 KBS 기자,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서 최근에 발간된 저서 청계천은 미래로 흐른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이명박 시장이 진짜 어려운 일을 해내셨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이 앞으로 4년만 더 시장을 하면 서울이 진짜 세계 속의 서울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내년에 시장에 다시 도전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근데 제가 시장 출마할 때 제가 한 번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한 번만 하겠다는 이유는 이 다음에 대통령 출마하겠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시장을 잘해서 다음 정치적 발판을 잡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정도로 어리석게 생각할 만한 저는 정치적 센스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4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4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최선만 다하면 10년 걸리든 20년 걸리든 일도 4년 만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명박 씨가 대통령 후보일 때 타스의 실소유주로서 BBK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샀는데 고대영 KBS 기자,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서 김경준이 주장하는 게 이 후보하고 이면 계약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 후보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면 계약이 저는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아마 다른 걸 가지고 이면 계약이 있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기우가는 그 사람의 말을 어느 정도 믿어야 할지 그 말에 의존하고 있는 아마 후보들 저는 딱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대영 기자는 이때 또다시 이명박 책을 질문의 소재로 삼고 제가 이 토론회를 준비하다 이 후보가 쓰신 어머니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 책에서 어머니가 유언을 하시기를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셨다고 써놓으셨던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진짜 어머니에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이 정직하게 하셨는지 여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사실 그렇게 주가 조작할 전문 지식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는 대한민국 법이 살아있다면 제대로 가릴 것이다. 정치인들이 왜 없는 말을 만들고 업무하고 공작하는 것은 2002년도에 김대엽식 수법에 익숙해져서 그 향수에 젖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씨에게 맞춤형 질문을 던진 고대영 KBS 기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정말 잘 나갔고 또 가열차게 충성했는데 JTBC 보도를 모아보면 2011년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은 KBS 수신료 인상을 논의한 민주당의 비공개 회의 내용을 KBS 기자가 몰래 녹음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보도본부장은 현재 고대영 KBS 사장이었습니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 배후엔 국정원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은요, 당시 언론사 간부를 직접 접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SBS 사장을 만나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적극 보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KBS 보도국장에게는요, 국정원의 수사 개입 의혹을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누구냐 하면 각각 이명박 정부 마지막 대통령 실장을 지낸 하금열 씨, 그리고 현 KBS 사장인 고대영 씨입니다. KBS 고대영 사장이 보도국장일 때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보도 자제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금품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고 사장은 부인하고 있는데 국정원 개혁위는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훗날 KBS 사장까지 된 고대영 씨. 기고만장해서일까? 2016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질의를 노골적으로 일축하고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직접 보도를 책임지는 보도 책임자한테 그걸 보도 내용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장님 지금 저한테 훈계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도본부장한테 물었어요. 좀 이따 대답하세요. 보도본부장 대답하세요. 답변하지 마. 에? 답변하지 마. 그 고대영 씨는 사장 자리에서 쫓겨나고 이명박 씨는 구속될 위기. 허구와 위선에 가득 찼던 두 사람의 말과 역정. 그래도 남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이 말.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는 대한민국 법이 살아있다면 제대로 가릴 것이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번엔 귀여운 웹 애니다. 유튜브에서 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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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봐라를 구독하세요. 좀봐라.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2021년까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면 노동자 한 명당 연간 900만 원, 최대 2,7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 것인데요. 아울러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한 명당 연간 최대 1,100만 원의 세금 감면이 3년 동안 이뤄집니다. 대기업은 연간 300만 원의 세금 감면이 2년 동안 이뤄집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취업 청년의 소득,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초임을 대기업의 90%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소득 면에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5년간 세금을 면제하고 주거비를 3,500만 원까지 우리 정책금융이자 중에서 가장 낮은 저리로 융자하겠습니다. 교통비도 우리 산단에서 근무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인 것을 감안해서 매월 10만 원씩의 교통카드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자산 형성은 3년간 일하면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청년 친화 인증제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무 환경 개선을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낙인 효과를 상쇄하겠습니다. 일부라도 읽어드릴 가치가 없어 제목만 소개합니다. 먼저 조선일보 사설 제목, 수십조 헛돈도 모자라나 일자리 특단 대책 또 세금 뿌리기. 동아일보 사설 제목,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매년 1,000만 원 쏜다는 청년 일자리 대책. 선심성 대책이란 이야기지요. 쏜다는 표현을 쓴 거 보니. 중앙일보 사설 제목, 새 청년 일자리 대책도 사중 손실로 끝나지 않겠는가. 사중 손실. 네, 어려운 말이 들어갔지요. 정부의 시장 개입이 경제적 비효율만 초래하고 나랏돈만 헛되이 날려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청와대가 강원랜드 부정 취업자 200여 명을 전원 직권 면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대규모 부정 취업 실태를 적발하고도 후속 조치가 없다. 이런 비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한편 부정 취업으로 인해 취업에 실패한 피해자들, 이 피해자들의 구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부정 취업이 2013년부터 일어난 일이라 시험 성적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피해자 구제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여연대 측은 피해자 약 20여 명을 모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은 피해자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참 황당하죠. 네. 어쨌든 지금쯤 이미 이렇게 대리도 되고 월급도 더 올랐을 수도 있는 건데 네. 다행히 호봉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지금 찾고는 있더라고요. 네. 당연히 저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강원랜드는 지금 그런 자료를 하나도 안 남겼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 참여연대에서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11월 30일 날. 예. 그 강원랜드에 응시했다가 억울하게 떨어진 분들을 모았거든요. 저희가 그러셨군요. 20명을 넘게. 예. 예. 그런 거로 봤을 때 예. 사실 기록은 안 나왔다 하더라도 마지막 단계까지 이렇게 합격했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있겠죠. 최종 면접까지 예. 가신 분들. 그리고 518명이 되고 그때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사실은 합격을 돼야 되는데 비어있는 자리보다 많은 사람이 탈락했다면, 네. 그 중에 누구를 뽑을지가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다음 시험에서 최종 단계 외에는 예. 다 시험을 면제해준다든지 이런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미현 검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폭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검찰이 대검찰청 반부패부,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 이렇게 지시했는데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그 후속 조처를 철저하게 그리고 속도를 내서 처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채용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부정합격자에 대한 앞으로의 조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 비리와 관련해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 전원에 대해 직권 면직 등 인사조처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랜드 226명은 검찰 수사 및 산업부 조사 결과 점수 조작 등을 통해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로 지난 2월 5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한 수사지휘부서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반부패부 압수수색을 통해 춘천지방검찰청과 대검찰청 사이에 오고 간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은 법무부 검찰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인사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안미영 검사가 춘천지검에서 의정부지검으로 인사 발령이 나는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한겨레 사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부정합격자 퇴출을 지시한 것은 채용 비리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직권면직이라는 고강도 조처를 한 것은 그만큼 채용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단호하다는 뜻이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여론 공작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지요. 애초에 알려진 보안국뿐 아니라 수사국과 정보국을 포함한 각종 비보안 분과들도 여론 공작에 동원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은 보안사이버수사대뿐 아니라 수사국과 대변인실 그리고 정보국을 동원해 각종 여론 조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진상조사팀은 이미 지난 2월 말 이런 내용의 경찰 내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정 부서가 동원된 국가정보원이나 군과 달리 경찰은 조직의 몸통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보안사이버수사대 핵심 관계자는 여론 조작은 경찰청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수사국과 대변인실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가 교수 3명을 전격 해임하거나 해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혁 무풍지대로 여겨졌던 군 교육기관에 대한 쇄신 차원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교수를 해임한 것은 1946년 개교 이후 72년 만에 처음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측은 부교수인 대령 2명은 연구 실적에 미흡하며 조교수인 한 소령은 주어진 기간 안에 박사학위를 따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를 두고 정년이 보장돼 있는 육사 교수 자리가 철밥통이 아니라고 교수진에게 경고를 던진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탄핵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도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돌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져.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제가 2012년 총선에서 떨어지고 얼마 뒤 딴지일보에서 낙곰수 로고송 인기 조사를 했는데 1위에 올랐던 노래입니다. 빅엿, 김상조 씨가 만든 노래인데 당신에게 드립니다. 우린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이젠 당신이 드실 차례입니다. 빅엿, 이 노래 들으면서 2018년 3월 16일 금요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빅엿, 빅엿, 당신에게 드립니다. 빅엿, 우린 많이 먹었어요. 빅엿, 정신없이 퍼다먹다 보면 할 일 없는 백수 된다. 빅엿, 우린 새끼 손을 들고 빅엿, 너희에겐 중지된다. 빅엿, 졸지 마 씨발.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